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횟수죠, 그죠? 8번 던졌으니까 일단 소수의 눈이 나온다. 이게 이제 사건이에요. 이게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사건인데 이걸 뭐 확률을 구해봅시다. 이거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보면 소수는 주사위니까 소수가 뭐뭐 있죠? 2, 3, 5, 3개인가? 그러니까 2분의 1이네요. 됐죠? 그래서 8번 던졌으니까 이건 이항분포를 쓸 수 있고 8의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네. 확률 변수 어떤 상수 a에 대해서 이거의 평균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곱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이걸 조금 고민해 봐야겠네. 일단 표를 한번 생각해 볼까? 표는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8번 나올 수도 있죠. 그죠? 8번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거의 평균, 어떤 값의 평균인데 사실 이게 평균이 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치?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a 제곱의 평균이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냥 확률을 곱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저 얘기는 이런 거죠. 여기 x인데 이게 i라고 할까요? i가 0부터 8까지죠. 그렇죠? 그럼 1일 때 어떤 x값 0이죠. 0. 거기에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확률을 곱해서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게 b값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구해보는 거죠. 이걸 구해보는 거. 그러면 이걸 구해보면 시그마 i가 0부터 8까지의 이거 제곱이니까 xi의 제곱 마이너스 2a xi 더하기 a 제곱의 p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제곱의 평균이죠. 제곱의 평균. 그래서 제곱의 평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의 평균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 a 제곱이니까 이거 확률만 더하면 되죠. 확률은 항상 1이니까 a 제곱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는 이것도 값이 나오고 이것도 값이 나오죠. 이게 다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되네, 그지? 그러니까 a 제곱이 2차 함수니까 어떻게 보면 요거 보면 알겠지만 요걸 m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거 a 제곱에 마이너스 2ma가 되고 그 다음 더하기 2x 바의 제곱 이렇게 될 거잖아, 그지? 제곱이죠. 사실 그냥 개념을 근데 보면 굉장히 좀 사실은 편하긴 해요. 어떻게 조금 이따가 좀 보여줄게. 자, 어쨌든 간에 요거는 완전 제곱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절반으로 완전 제곱되니까 a-m으로 완전 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최소값이야. 언제? a가 얼마일 때? m일 때. 그러니까 즉 평균을 뺄 때가 최소값이 된다. 그럼 이거 편차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를 구하라는 거야? 그냥 분사한 값을 구하라. 이해됐어요? 평균이 되는 순간 이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 거니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일 때가 최소값이 됩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좀 풀어보세요.
다음 몇 번? 59. 다른 사람도 질문하세요. 그럼 59 번호 한번 다 적어보자. 359 그 다음에 끝이야? 거기 뒷부분 다 모른다면 괜찮겠어? 설명 안 해줘도 돼? 유형 10이랑 유형 10? 그래 한번 이거 쭉 봐줄게. 전에 다른 사람 또 지금 큰 거 중에서 동원이도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약속했잖아. 미나도 그래서 했지? 저 자신감 없는 모습. 자 359 보자. 지금 하는 것만이라도 잘 따라와야 돼. 알았지? 오늘 연속을 나갈 거라서 하는 거 합시다. 동전 3개를 동시에 100회 던지는 시행에서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네. 3개가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3개가 모두 같은 면이 나온다까지가 사건이에요. 알겠어요? 작은 사건이야. 이걸 작은 사건, 큰 사건으로 할까? 작은 사건은 3개가 모두 같은 거. 3개의 면이 같다. 그럼 이제 이 사건의 확률을 구해봐야죠. 셋 다 앞면일 수도 있고 셋 다 뒷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동전 3개를 던졌으니까 하나당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8분의 2의 확률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8분의 2니까 4분의 1의 확률을 가져요. 근데 그걸 100회 던졌대요. 그리고 횟수, 그러니까 이게 큰 사건이죠. 100회고 횟수니까 이항분포네요. 그래서 B라고 쓰고 횟수 적고 확률 적으면 끝나요. 그죠? 자, 1대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하자. 그런데 이번에는 3개를 동시에 몇 회 던졌어? N회 던지는 그러니까 시행에서 나오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동전 2개만 앞면이 나오는 거니까 동전 2개가 앞면이 나오려면 앞면 헤드 테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셋 중에 테일이 될 수 있는 게 얘 세 가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8분의 3의 확률을 가져. 그러니까 이 사건은 B라고 하면 앞면 주기. 그럼 P, B의 확률은 8분의 3이네요. 그렇죠? 요것도 이항분포죠. 이항분포니까 이렇게 하고 횟수는 안 나왔고 8분의 3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요거의 확률 변수를 Y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8Y가 2x 더하기 1이 돼. 근데 요거는 어쨌든 간에 1차 함수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요 8이 앞으로 나와도 되겠죠. 그래서 8에 2y가 돼요. 이거 정말 이렇게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따라오면 금방 할 수 있어요. 하려고 노력해야지 답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죠. x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 x의 평균은 이거랑 곱해서 구해요. 그러니까 25가 돼요. 그러니까 x의 평균은 MP니까 25 이렇게 나오죠. y의 평균은 8분의 3n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3n은 25, 50, 51입니다.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럼 횟수가 나와. 할 수 있겠지? 어디가 좀 헷갈렸는지 잘. 앞면 2개. 아, 요거를 잘못 구한 거예요? 오케이, 요거만 좀 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사건이 크게 큰 사건이 2개가 있는 거고 2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이 만약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질문 이해가 안 되면 얘기하세요. 차근차근 얘기하시면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유형 10으로 가봅시다. 넘어갔나? 유형 10은 어떤 문제일까요? 원점 O를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각각 이동한다. 한 개의 동전을 10회 던졌을 때 저거 전 P의 좌표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 어려울 수 있냐면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했을 때 분산을 구하는 거죠. 그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동전을 하나의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사건으로 따지면 사건 A는 동전이에요. 동전 던졌을 때 앞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PA라는 사건의 작은 사건의 확률을 가볍게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항 분포로 몇 회를 했어? 어디 보자. 10회를 던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표로 만약에 그려본다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0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10번 던졌으니까 10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건이 끝났으면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확률 이거 y라고 하면 x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거 확률 변수로 y라고 합시다. 이 새로운 확률 변수를 두겠다. 그러니까 사건이 벌써 지금 몇 개가 연결된 거야? 2개가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2개가 연결된 거니까 조금 까다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러니까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2만큼 1만큼 이동하는 거죠. 10회 던졌을 때 P의 좌표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해서 이게 이제 사건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구해라라는 건데 이걸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x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수직선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그려봐야죠. 뭐. 생각해봐도 되고 그리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쉽잖아. 처음에 원점에 있었어. 그러면 0번 나왔다는 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건 뒷면이 10번 나온 거죠. 뒷면이 10번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로 10번 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도 갈 수 있어요. 마이너스 10. 맞죠? 여기가 좌표값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0번 나왔으면 10번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20까지 가겠죠. 그래서 20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0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한 번 나왔다 그러면 뒷면으로 9번 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9만큼 갔다가 한 번 가는 거니까 한 번 더 올라오는 거지. 그치? 한 번 더 올라오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9까지 갔다 오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함수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끝나는 거죠. 이게 함수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 끝나니까 요거랑 대응하는 거와 요거와 요거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일단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보여줄게요. 여기 마이너스 7 이렇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렇게 올 거예요. 한번 해보면 2번 나왔다는 건 앞으로 4만큼 간 거고 뒤로 8번 간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딱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그냥 뭐 R번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면이 R번 나왔어요. 이게 지금 R이라는 숫자가 다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앞면이 R번 나오면 뒷면은 몇 번 나오겠어? 그렇죠. 10-R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앞면이 R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가는 건 2R만큼 갈 거고. 그치? 뒷면이 10-R번 나왔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가면 되지. 그러니까 R-10이 되는 거죠. 요게 실제로 움직인 거리예요. 그러니까 3R-10이 되지. 근데 횟수를 x로 놨으니까 이렇게 이걸 y가 되는 거고 여기서. 새로운 x는 결국은 3y-10이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대. 한 칸 올라갈 때마다 3칸씩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3x, 3y, 마이너스 10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구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구할 필요 없이 요거 구한 다음에 평균 구해? 그러면 요거의 평균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분산 구해? 그러면
이 x는 2에 x가 3y 10이 될게 3y 마이너스 10으로 이게 지금 이항분포가 딱 나와 있는 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볍게 구할 수 있지. 분산구에 그럼 v에 3y 마이너스 10이 돼서 얘는 3 곱하기 2y에 빼기 10이 될 거고 얘는 분산이니까 앞에 것만 영향을 주고 제곱만큼 영향을 준다 그랬죠? 이게 vy라고 했대. 그러니까 요 단원들이 사실은 선생님이 저번에 수업할 때 그런 얘기 했었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면 좀 쉬운데 연결되기 시작해. 그게 조금 까다로워. 이게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은 좀 고민을 해서 하나씩 해보셔야 돼요. 해보면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분리해서 얘일 때 얘, 얘일 때 얘, 함수가 나오네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 관계로 보시면 굳이 요걸 만든 다음에 새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공통성을 찾을 때 일반화시키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면 여기 꼭 표를 만들어서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조금 유형 10이 좋은 문제예요. 여기가 좀 잘 나오고 나름 어려운 문제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요거까지 생각하라 그러면 쉬운데 하나만 더 생각하라 그러면 머리가 막 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그냥 하나 얘만 움직이면 돼. 그치? 변수가 두 개가 되면 얘가 둘이 움직이면 머릿속이 그죠? 실제로 수투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와요. 변수가 두 개짜리. 그럴 때 얘를 고정시키고 얘만 움직이게. 얘를 고정시키고 얘만 움직이게 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우린 변수 두 개짜리만 나와도 굉장히 어렵다. 그럴 땐 차근차근 하나짜리로 가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만약에 변수 두 개짜리를 딱 보는데 눈에 확 보이잖아? 스스로 이렇게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형 11은 뭘까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네요. 그 확률 변수가 묘하게 그거하고 연관이 안 돼 있는 거죠. 말이 꼬인다. 그렇지. 1차식이 아니라 1차식이 아닌 벗어나는 식이에요. 아까 2차식 나왔을 때도 선생님이 그냥 못하고 다 풀어서 이렇게 보여줬잖아. 그지? 다항식은 그래도 풀면 좋은데 이건 지수함수 형태예요. 그건 더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10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x가 나오면 3의 x만큼 상금을 받습니다.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세요.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보는 작은 사건은 앞면이 나오는 횟수예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서 작은 사건으로 보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이고 10번 던졌으니까 얘는 B10의 2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그냥 동전의 앞면만 본다. 개수만 본다. 근데 그 개수에 하나 더 연결이 된 거야.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표를 그려봅시다. X라는 표가 있는데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10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때의 확률은 이렇게 확률이 돼서 우리는 이 확률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이거는 10번 중에 0번 나오고 2분의 1이 한 번도 안 나온 거와 뒷면이 10번 나온 거지. 그러니까 사실 요 뒤에는 얘가 1이 되면 얘가 9가 되고 하기 때문에 2분의 1의 10제곱이 계속 만들어져. 재밌게도 그지? 그리고 여기 앞에가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10C1에 2분의 1에 1제곱 2분의 1에 9제곱 이렇게. 근데 새로운 확률 변수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1차식이었으면 볼 거 없이 그냥 이거를 풀면 돼. 근데 1차식이 아니면 선생님이 다 써보라 그랬었어. 알았어요? 그럼 봐. 0번 나오면 3의 0제곱이 되겠지. 1원 받는 거예요. 알았어요? 한 번 나오면 3원 받는 거예요. 진짜 좀 쪼잔하다. 그치? 근데 3의 10제곱이면 값이 꽤 커요. 왜 한 1,000원이 넘어가요. 2의 10제곱이 1,000이니까 3의 10제곱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한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되게 웃기죠. 이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빨릴 거예요. 그래서 0원 받고 3원 받고 그 다음에 9원 받고 뭐 이렇게 9원 받고 하는데 그리고 이게 3의 10제곱까지 가면 꽤 많이 받아요. 몇천 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30원에 뭐 이렇게 하면 3만 원 이상 이렇게 이게 지수가 쉽게 올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어떤 그 이렇게 약간 욕심이 많은 부잣집에서 사람들한테 덕도 안 끼치고 자기들 것만 사는데 어떤 이 건장한 일꾼이 와서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다 해서 얼마를 줄까 그랬더니 쌀 한 톨. 근데 다음 날 되면 2배를 주세요. 2톨. 다음 날 되면 또 2배, 4톨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겠는데? 했는데 나중에 모든 재산이 다 털려나갈 만큼, 그죠? 그러니까 지수라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요. 4톨 주고 8톨 주고 16톨 주고 근데 나중에 1000톨이 넘어. 그다음부터는 계속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늘어가는 게 그래서 한 달, 2달만 일해도 거기 있는 재산을 싹 다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처음에 시작은 아주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확 늘어나요. 그래서 지수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 자, 평균을 구하는 거죠. 기대값을 구하라는 건 평균을 구하는 거지. 그럼 얘랑 곱하는 거지. 여기서 이제 멋진 일이 일어나요. 한번 봅시다. 자, 10C 0에 3의 0제곱에 그 다음에 2분의 1의 0제곱에 2분의 1의 10제곱이 돼요. 더하기 요걸 이제 한 번에 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한 번에 안 쓰기가 힘드니까 한번 써보면 보이죠? 10C 1에 3의 1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1에 1제곱에 2분의 1에 9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2분의 1이 항상 이거 하면 10제곱이네요 이렇게 해서 쓰면 틀려요. 더 이상 풀 수가 없어. 풀 수가 있나? 풀 수가 있을까? 아니야 안 풀지 마세요. 알겠어요? 자, 다음은 10분의 2에 10C 2에 3의 2제곱에 2분의 1에 2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에 8제곱 이렇게 돼요. 그렇죠? 요거를 식을 좀 잘 정리해 보면 뭘 하고 싶냐면 여기 0제곱 0제곱 1제곱 1제곱 같죠?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2분의 3의 0제곱에 2분의 1의 10제곱이 돼요. 됐어요? 자, 다음 거 봅시다. 10C 1에 2분의 3의 1제곱에 2분의 1의 9제곱. 요거 한번 딱 풀어보고 꼭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았어요? 이게 간혹가다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꽤 답이 좋아요. 10C 2에 2분의 3의 2제곱에 2분의 1의 8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뭐랑 같냐면 0부터 n까지 k라고 합시다. r이라고 합시다. NCR에 A의 R제곱, B의 n-R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모양이 어때? 똑같아요. 완벽한 이항 정리로 바뀌어요. 그럼 이게 A인 거고 이게 B인 거야. 그래서 이 식을 다 쓰면 A 2분의 3 더하기 2분의 1의 10제곱의 이항 정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수로 나오면 이걸 정리하면 이항 정리가 돼요. 알겠죠? 외우고 있어도 좋지만 한 번쯤 손으로 반드시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항 정리라는 걸 딱 느낌이 오면 요거 2의 10제곱이죠? 그러니까 1024가 돼요. 기대값이 1000원이에요. 상당히 높아요. 평균. 알겠어요? 그러니까 동전 10개를 던져서 나오는 상금의 기대값이 1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꽤 높죠? 여기 0원, 3원 뭐야 이게? 근데 실제 기대값은 얼마까지 올라가? 1000원까지 올라가. 평균이 1000원이라. 꽤 많아요. 됐죠? 이렇게 풀어보세요. 수업까지 다 합시다 오늘.
큰 수의 법칙은 좀 보다가 안 되겠으면 그냥 안 풀어도 돼요. 큰 수의 법칙은 실제로 30번 던졌을 때랑 50번 던졌을 때랑 그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확률을 계산해 보는 건데 큰 수의 법칙은 이 횟수가 정말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 우리가 계산한 값이랑 같아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자의 값을 구해라.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푸는 거죠. 요걸 푸는 거죠. 굳이 풀자면 요거의 확률이 요게 0.05보다 작을 때의 확률 값을 구하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30번 했을 때니까 요 표를 보면 돼요. 요 표를 보면 되고 몇 번 나왔는지 x가 나온 게 이게 쭉 나오는 거에 대한 값이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니까 요거를 풀면 30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의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30을 곱해볼까요? 다 30을 곱하면 0.5에 30이니까 여기다가 30을 곱하면 10을 먼저 곱해서 0.5 한 다음에 5, 35, 1.5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5 x 마이너스 30 곱하면 5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5를 더하면 6.5가 되고 5를 더하면 3.5가 되나? 3.5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3.5보다 크거나 같고 6.5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의 값을 구하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3.5는 여기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4, 5, 6이 되는 거지. 그래서 4, 5, 6 요거 세 개를 더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큰 수의 법칙은 실제 표로 만들어서 횟수를 많이 하면 이 표가 뭔가에 닮아가라는 거야. 그리고 그 뭔가에 닮아가는 게 오늘은 아니겠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정규 분포와 같아요. 그래서 큰 수의 법칙은 예를 들어서 이제 빈도의 확률이라고 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근데 만약에 실생활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을 그러니까 써먹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수학적 확률 6분의 1을 쓰는 게 맞느냐? 내가 집에 가서 60번을 던져봤더니 12번 나왔어. 그럼 60분의 12가 되지. 5분의 1의 확률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해보니까 빈도적으로 5분의 1이 나오는데 5분의 1을 쓰는 게 맞느냐라고. 그럼 실제 해서 얻은 5분의 1이라는 확률과 수학적으로 계산한 6분의 1의 확률이 어떤 게 그냥 올바르냐라고 했을 때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횟수를 내가 60번이 아니라 600번, 6000번 이렇게 던져나가기 시작하면 6분의 1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수학적 확률을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게 이제 큰 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집니다. 실제 통계적 확률이 이런 얘기예요. 책을 또 다시 산 사람은 없죠. 우리 1학기 3월부터 2교재는 계속 할 거라서 한 번 더 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살 수 있으면 사세요. 아니면 다시 2교재 받고 풀든지 이건 뭐 알아서 해도 되는데
자, 이어서 계속 해봅시다. 오늘은 복습도 조금 하고 많이 나가지는 않을게요. 근데 이제 뭐 해볼 만한 파트예요. 정규 분포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이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건 정규 분포였어요. 정규 분포가 아직 뭔진 모르지만 정규 분포였고, 정규 분포를 배우기 전에 정규 분포 배우면 정말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관심의 대상은 관심의 대상을 변수로 놓고 그리고 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값을 확률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랬을 때 이 관심의 대상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랬는데, 셀 수 있는 이산 확률이 있고 실수 값으로 나오는 연속 확률 변수가 있다 그랬죠. 그쵸? 지금껏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를 다뤘어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건 하나 셀 수 있어서, 아까도 횟수도 그렇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10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0, 1, 2, 3, 4 이렇게 끊어져 나오잖아, 그지? 근데 주사위를 10개, 그러니까 동전을 10번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는 개수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의 횟수, 그러니까 5번 나올 수 있지. 6번 나올 수 있는데 5.2번은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정수처럼, 이렇게 뭐 꼭 정수는 아니어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 세 나갈 수 있지. 띄엄띄엄 숫자가 있어서 그 사이의 숫자는 없는 경우에는 우린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렀고, 이제는 다룰 게 연속 확률 변수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 사이에 모든 값도 값을 가질 수 있어. 그렇죠? 그럴 때 얘는 그 확률의 값을 나타내는 그 표의 밑에 확률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어요. 얘는 실제 확률이랑 값이 같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밑에 있는 확률이니까 그냥 곱하면 됐어. 근데 이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값을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래. 확률 밀도 함수는 그 값이 확률 값이 아니에요. 왜냐면 0에서 1까지를 이렇게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 0에서 1까지라고 해보자. 0에서 1 너무 적나? 뭐 0에서 3까지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값이 되는 거니까 각각의 확률 값이 존재하겠죠. 예를 들어서 1이 나올 확률도 있겠지. 근데 거의 뭐에 가까워? 이 개수가 몇 개야? 무한개지, 실수니까. 무한개니까 각각의 확률 값은 거의 0이에요.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어떤 x가 어떤 임의의 x일 때 확률은 딱 0이 아니라 거의 0이야. 그치? 그런데 변수의 개수가 몇 개야? 무한개라 그랬잖아. 그치? 이걸 무한히 더하는 거야. 그럼 이건 0 곱하기 무한대가 돼서, 여러분 배웠잖아, 그치? 0 곱하기 무한대, 진짜 0은 아니고 가짜 0. 나올 확률 자체는 거의 0에 가깝지만 그게 무한히 더해지면 어떤 값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수렴할 수 있어요. 수렴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1로 수렴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1로 수렴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나타내는 함수 값을 이제 우리가 함수로 나타내긴 할 텐데, 그 함수가
정확하게 확률을 나타내는 값이 아니라서 밀도를 얘기하고 과학에서 이제 밀도는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무언가를 곱해야 확률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봅시다. 확률 변수가 이렇게 주어진 거지. 그렇지? 그랬을 때 어떤 확률 함수를 이렇게 준 거야. 상수 함수 k. 그러면 1을 대입해도 k가 되고 2를 대입해도 k가 되고 3을 대입해도 k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사이의 모든 값을 다 갖는 거죠. 그렇죠?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각각의 값이 k라고 해서 1일 때 k가 나왔다고 해서 1이나 자, 이 함수가 f라고 하자. f에다 1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k가 나왔다고 이게 1일 때의 확률은 아니라는 거지. 1일 때의 확률은 거의 얼마에 가깝다 그랬어? 0이라 그랬어. 그럼 우리는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려고 그러냐면 이 1에서 어느 값까지의 이 넓이로 확률을 계산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범위의 넓이가 확률이 되도록 하고 싶은 거지. 그럼 전체 확률은 얼마여야 돼 항상? 1이지. 따라서 이제 여러분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아, 전체 확률은 1이니까 전체 넓이가 1이 되도록 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이야? 1에서 3이니까 두 칸이죠, 두 칸. 요 높이는 k지,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k가 1이 되도록 하려면 k 값은 2분의 1이 정도. 아, 그러면 이게 k가 2분의 1이었구나. 그럼 이 넓이가 1이니까 우리 이제 확률을 구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넓이를 확률이 되도록 함수를 정해주면 되죠. 알겠어요? 이게 이제 핵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확률 밀도 함수. 전체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적분해서 a에서 b까지 그 함수의 사실은 절대값인데 이 확률 밀도 함수는 요거를 2번으로 할까요? 항상 0보다 크도록 그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음수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뭐 절대값을 붙이고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전체의 정적분 값이 1이 되도록. 왜냐면 정적분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확률 세 번째. 그러면 어떤 k에서 알파에서 베타까지 확률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게 전체 범위야. 그럼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 넓이가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우리가 함수를 정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여기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그럼 따라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쓰여져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 근데 적분을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알았죠? 그냥 표시만 이렇게 할 거예요. 표시. 됐죠? 자, 그럼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봅시다.
예시를 하나 좀. 그러니까 정의역인데 사실은 함수에서 따지면 정의역인데 여기서는 그냥 확률 변수의 범위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가 0에서 2까지만 주어질 때 이 바깥의 숫자는 나올 수가 없고 0보다 작은 숫자도 나올 수가 없을 때 이럴 때 확률 변수 AX가 FX가 1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그럴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이런 이제 문제가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0이고 그러니까 그림 좀 많이 그려야 돼요. 별로 어렵지 않아. 이렇게 AX가 있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여기가 2일 때 집어넣으면 2A가 되겠지? 그럼 먼저 이 넓이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삼각형 넓이니까 구하기 쉽지 그죠? 2분의 1 곱하기 여기 밑변이 2고 높이가 2A가 되니까 똑같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게 1이 되어야 되니까 A는 2분의 1이 되면 되겠네. 아셨어요? 이렇게. 네. 선생님 영상 찍어놨으니까 한번 알았어요? 체크. 연속 확률 변수 하자. 251페이지. 자, 조금 다시 설명 다시 한번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연속 확률 변수를 할 건데 관심의 대상은 이제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인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차 확률 변수를 배웠죠, 그죠? 그리고 그때 함수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함수가 질량 함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건 곧 확률 값이었어. 그게 이제 이때까지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연속 확률 변수로 하려고 하는데 그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변수는 실수 값을 갖기 때문에 어떤 값에서의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확률들의 합은 0에 가까운 것들을 무한히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합이 극한값이 1이 나오도록 좀 정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 확률은 뭐다?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다. 넓이로 약속하세요.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가 확률이 되도록 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을 보면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나와야 돼요. 얘가 확률 값은 아니지만 확률을 나타내는 어떤 값인 거예요. 그렇죠? 그 넓이가 되면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넓이는 항상 1이 되어야 돼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정적분을 하면 항상 1이 되도록. 알겠죠?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안 씌웠고 알파에서 베타까지의 확률을 구하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을 구하시면 된다 라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 문제에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가 이런 식의 1차 함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1차 함수를 정적분 할 필요 없이 어떻게? 그냥 삼각형 사각형 구하듯이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범위가 0에서 2일 때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AX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A 값을 구하세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겠죠. 그럼 전체 넓이가 항상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A를 정하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확률을 구하세요. 어디서? 예를 들어서 0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쉽죠. 1까지 0. 요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게 이제 확률이 됩니다. 요건 비례식으로 구하시면 돼요. 그죠? 2분의 1만큼 줄어들었으니까 넓이는 4분의 1 제곱배만큼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건 계산할 것도 없이 이건 4분의 1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죠? 근데 중간에 문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낼 거예요. 이거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거의 넓이가 2분의 1이 되도록 여기를 정하세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넓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넓이가 1이 되도록 우리가 이제 함수의 넓이를 결정하고 밀도 함수들을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여러분 정규분포 책에 이렇게 보면 다 이제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오늘 정규분포는 좀 들어가야겠는데. 자, 그럴 때 조금 어려운 얘기를 갑시다. 연속 확률 변수에 들어가면 실제로 그 평균하고 분산을 안 구해요. 알았어요? 평균하고 분산을 안 구해요. 근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평균과 분산. 이거 이제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산확률 변수,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비교를 좀 하자.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그게 성질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는 아니죠. 여기서 알아내야 될 게 첫 번째는 뭐냐면 P1부터 몽땅 다 더하면 1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평균, 즉 기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그쵸? 1부터라고 할까요? X1부터 그쵸? 그러면 얘랑 어떻게 하라고? 곱하라고, i라고 하자. 그래서 xi하고 pi를 곱해서 다 더하시면 됐어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간단한 걸로 합시다. i가 1부터 n까지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x1부터 xn까지 쓸 수 있지만 여기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써요. 여기를 만약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 함수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a는 꼭 양수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 지울까? 이거 지우는 게 낫겠다. 그리고 선생님 사실은 이렇게 그렸지만 이 바깥쪽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끊긴 거죠. 여기서 이렇게 다 끊긴 거. 그렇죠? 그러면 성질이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성질이 A에서 B까지의 전체 넓이를 구하면, 전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적분밖에 없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적분의 기본 개념만 그냥 가져오세요. 쓰지는 않아. 알았어요? 그럼 그게 얼마라고? 1이에요.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이것도 기대값이랑 같은 얘기인데 평균은 역시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확률이 안 나와 있잖아, 그치? 확률은 뭐로 나와? 정적분음처럼 넓이로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A에서 B까지 얘가 X니까 X에다가 확률 곱하듯이 여기는 X에다가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다 정적분해야 돼요. 이거 이제 좀 써놓으세요. 아마 책이 없을 테니까 조금 써놓으세요. 세 번째,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A에서부터 B까지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확률 밀도 함수를 곱해서 적분하시면 돼요.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적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만약에 나오더라도 이차함수 아주 간단한 것만 나오는 건데 그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학교 시험 문제는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정말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적분 나와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 단원 시험 보면 선생님 적분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적분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가 나와.
알았지? 이렇게 가르치더라도 이걸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긴 지금 적분을 안 배운 상태에서 마치 수업을 하는 거와 같거든. 지금 교육과정이 좀 약간 그렇게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어서 적분을 할 수가 없어서 한때 이제 연결해서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여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서 x에서 평균을 빼고 제곱해서 fx, dx가 되는 거니 그냥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해도 돼요. 그러니까 제곱 곱해서 fx 곱한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x, fx, dx를 제곱해서 이렇게 빼도 돼요.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도 돼요.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적분은 거의 안 나와요. 적분 안 나와요. 그죠? 그런데 평균하고 분산이 이렇게 적분으로 정해져 있어. 그럼 평균하고 분산을 물어본다는 얘기 안 물어본다는 얘기? 안 물어봐요. 그냥 요것만 물어봐요. 그래서 별로 낼 게 없어.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부터 평균하고 분산을 알려주는 거야. 지금까지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뭘 주로 물어봤어? 평균하고 분산이 얼마야? 이걸 계속 물어봤잖아. 이제 확률이 얼마야는 잘 안 물어봤어. 도리어. 근데 이제 딱 넘어오면 이제부터 뭘 물어봐? 확률이 얼마야? 이걸 물어본다. 알았어요?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근데 이거 1차 함수 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선생님이 좀 그냥 진도를 조금만 나가고 하려고 했더니 유형 한 3까지밖에 안 돼서 진도를 멈출 수가 없네. 미안해요. 조금 더 나갈게요. 좀 더. 그래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도 적분이기 때문에 그냥 일직선에 대한 적분 몇 가지만,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몇 가지만 이제 하시면 돼요. 그거 열심히 연습하시면 금방 해결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 그럼 연속 확률 변수를 도대체 왜 배우느냐? 바로 이놈 때문이에요. 뭐 가우스라는 수학자가 발견했다고 해서 가우스 분포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종 분포라 그러기도 하고 종처럼 생겼다는 거. 여러 가지